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딱 하면은 이마를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마가 넓어지는지 0.5에서 1cm 정도 넓어질 수 있는데 많이 넓어지는 건 아니죠. 많이 넓어지진 않고 사진 보면은 한 0.5, 1cm 정도? 이게 이마가 지나치게 원래 넓은 사람들은 좀 그게 단점이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이게 훨씬 큰 장점이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주름 같은 것도 개선이 될까요? 당연히 주름이 개선이 되고 이마주름, 미간주름 이런 게 좀 펴지게 되죠. 그러면은 절개한 데에 머리가 이제 안 나거나 계속 빠진다거나 하진 않는지. 절개 자체로 모낭을 손상시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절개하고 출혈이 될 때 지혈을 하거나 그래서 모낭이 손상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네. 아니면 절개나 그걸 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대개 그건 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고 다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혹시 생기더라도 이게 2개월에 3개월, 6개월 지나면 외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탈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머리 염색이나 파마 이런 거는 보통 언제부터? 그거는 우리가 환자분이 통증이 네. 없어지면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네. 보통 한 4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 이런 거는 이런 언제부터 것도 가능해요? 뭐 가벼운 운동은 뭐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하신데 만약 물구나무를 서거나 네. 머리를 이렇게 충격이 올 수 있는 운동들은 한 3개월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잘 붙어있던 이마 조직을 당겨서 이렇게 위로 올려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붙어가지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2달에 3달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기간 내에 그 머리 헤딩, 뭐 축구하면 헤딩을 한다든지 이마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든지 이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혈종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최소한 머리를 충격을 줄 만한 운동, 축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머리를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 외의 운동은 가능해요. 뭐 헬스나 이런 것들은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한데 네. 뭐 처음에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 주말 지나서부터는 일상적인 실밥만 빼면 운동이 다 가능하고 특히 수영이나 이런 것도 일주일 2주 정도 네. 실밥 빼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 가능하시니까 운동 자체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안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흉터는 혹시 겉으로 보일까요? 흉터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머릿속 감추기 때문에 머리를 완전히 밀어가지고 완전히 끊지 않는 한 뭐 흉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유지 기간은 대략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정도? 5년인데 네. 보통 7, 8년에서 1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수술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네. 이 수술로 모든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 7, 8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목표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엔도타인이 한 몇 개월 지나야 보통 3에서 녹을까요? 6개월이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6개월 지나서 녹아서 없어지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옮겨놨던 조직들이 서로 붙어서 제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3개월 뒤에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그 수술의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다시 처지면 재수술은 재수술 가능한 가능합니다. 건가요? 네. 너무 위험하거나 큰 수술은 아니죠. 네. 이제 수술 자체가 네. 우리 쌍꺼풀 수술하는 것보단 큰데 네.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머리를 째고 뭐 머리를 수술한다 그러니까 뭐 안쪽에 있는 뇌나 이런 거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그건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제일 생겼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출혈이기 때문에 왜냐면 구멍은 조그맣게 뚫었는데 여기를 구멍을 뚫고 수술을 여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떡을 다시 꺼낸다든지 이런 식의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한 3에서 5% 정도 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피주머니 차고 그리고 아까 신경 얘기했었는데 감각신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신경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위로 당기는 이런 네.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이 이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일시적으로 손상돼 가지고 이 이마의 움직임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은 돌아온다. 근데 신경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몇 달 좀 걸릴 수 있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외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이마나 머리 쪽은 혈액순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확률은 극히 드물고
아까 말한 출혈, 그리고 신경손상, 그리고 이 실 있잖아요. 네. 실 넣은 부위에 모낭염이 간혹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지역적인 문제고 네. 그런 것들은 수술을 다시 크게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약물 치료나 아니면 가볍게고 모낭염을 제거하는 시술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네. 너무 수술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2시간 정도 주무시고 나면 수술이 끝났을 테니까 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네. 특별히 바라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일단은 여기가 많이 멀어져서 좀 시원해 보이는 인상이 눈썹하고. 됐으면. 네. 그리고 한쪽이 더 내려가서 짝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맞추고 싶은 거죠? 네. 네, 알겠어요. 또 그러고 네, 쌍꺼풀 라인이 이제 잘 보였으면 쌍꺼풀은 좋겠어요. 우리 목표는 음. 여기서 이런 정도가 목표니까 이 정도면은 눈 자체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네.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도 멀고 쌍꺼풀도 충분히 나오니까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많이 잘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눈썹 비대칭도 맞춰지나요? 눈썹 비대칭을 일부러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개가 약간 뭐 어느 한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졌다 그러면 반대쪽 눈썹이 항상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생리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습관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는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열심히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